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돈나예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그 부분은요, 바로 6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함에 따라서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좀 갖고 왔고요.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같이 이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도입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저도 이 영상 끝에 저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도 담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관심 있게 또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이기를 바라봅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법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 입법 예고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런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정보 제공 및 대출, 보증 상품 이런 부분들을 접목해서 좀 나라에서 보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편익을 제공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수도권 광역시 등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30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한해서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국토부 장관은 6월 1일부터 이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런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 이런 취지로 도입된다고 합니다. 자, 주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신고 의무가 부과가 되고요. 이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신고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이 되겠고요. 신고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이 금액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한 그 대상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신고 관청으로는 시군구청이 되겠고요. 또 읍면동 및 출장소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역 및 금액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고 지역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전역으로 해당이 되겠고요.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서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구는 신고 지역에서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자, 신고 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 보증금의 최소 금액이 6천만 원인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보시면 서울 1.5억, 1억 5천이 되겠고요. 경기 대부분 및 세종시는 1억 3천, 광역시 등 7천, 그 외 6천만 원으로 시행 예정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서울에 1억 5천짜리 전세나 월세가 있을까요? 그것이 좀 의문이 됩니다. 전 거래에 대한 부분을 관리 감독하겠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을 하였고요. 신규 갱신 계약 모두 신고하셔야 됩니다. 6월 1일 이후에 진행되는 계약은 모두 해당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유예 기간을 주어서 이번에만 이 유예 기간 동안만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내용으로는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집의 주소가 되겠고요. 임대료, 계약 기간, 체결일 등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계약 내용으로 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 갱신 요건 행사 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을 했고요. 신고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 서명이 원칙인데요. 여기서 신고의 편의를 위해서 이 중 한 명의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또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고 하고요. 자, 이렇게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혹시라도 없으실 경우에는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 내역 등 이런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서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참고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같은 이런 편익을 제공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이 얼마만큼의 메리트가 있는지는 저도 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제출 대행을 또 해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과태료 부과 기준이에요. 자,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제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거짓 신고는 100만 원을 부과하고 미신고의 경우에는 계약 금액의 규모가 작고 신고 혜택 그 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를 최소 4만 원까지 낮추는 등 차등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1년간의 어떤 유예 기간을 두어서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라는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대 효과 및 예상 편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정 일자, 자동적 부여, 그리고 이런 확정 일자가 부여되어서 임차인의 그런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임차인 분들이 모두 대부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 부분을 주민센터를 가서 등록을 한다, 신고를 한다라는 그 부분에 따른 편익으로 이 전월세 신고제의 장점을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장점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약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서 계약 기간, 가격, 갱신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라는 그런 기대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또 역시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셨고 임대차 신고 서식 짧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고인 서명하는 란에 함께 서명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의 정보, 그리고 계약 내용 이렇게 계약 신고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아까도 살펴보셨듯이 대상주택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 준주택, 고시원, 기숙사 등의 이런 준주택도 해당이 된다고 하고요. 비주택이나 이렇게 공장, 상간의 주택, 판잣집 이 부분에서도 실제로 거주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해당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요. 자, 계약서 꼭 있어야 하는가? 이 부분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임대차 계약의 입증 서류로서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이유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적응 기간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임대차 계약이 통상 2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1년간의 유예를 두겠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내용은 신고 데이터 공개 시점인데요. 이 부분은 일정 기간 적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공개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개되는 데이터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임차 가구의 30% 정도가 확정 일자를 부여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확정 일자를 받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그런 분들의 데이터도 함께 수집을 해서 좀 더 투명한 또 임대차 계약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공개하겠다라는 부분으로도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계약 금액, 계약일, 층수, 집의 층수를 공개 중이나 이렇게 신고제로 계약 기간, 신규 갱신 계약 여부, 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액 등을 데이터로 추가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라고 치면 그 부분들이 임대차를 체결한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얼마만큼의 그런 부분들이 이점으로 다가올지가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드는데요. 이 의문은 사실 나라에서 이 계약되는 그 부분들을 관리 감독함에 따라서 세금을 더 거두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세금에 따른 그런 부과를 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이 아니다라는 그런 일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추후에 시간이 흐르게 되면 반드시 그 세금에 부과되는 자료로서 쓰이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자료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사실 정부에서 이렇게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을 하면서까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을 해야 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렇게 한다라는 그 속내가 어찌됐건 개개인의 자금 출처와 또 이렇게 자금의 흐름들을 관리 감독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도 느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이 되는 그런 시점에 여러 가지 또 혼선이 많이 빚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렇게 전월세 신고제를 하면서
확정일자에 대한 그런 부분 직접 하러 가셔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전월세의 그 신고제를 통해서 공실이 되는 부분들과 그렇게 거래가 되는 그런 시세들과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또 공실률을 줄인다라는 취지 자체는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현실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 3법의 도입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장은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그 중개사 분들 역시도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된 이런 법의 도입이 사실 저희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반갑지 않다라고 많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입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실지, 아니시면 이렇게 저하고 다른 부분으로 생각을 하실지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이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부작용의 사례가 속출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법의 도입으로 인해서 혼란이 오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견을 하고 예상을 하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함께 도입이 되는 그런 적응 과정에 있어서 유예 기간을 주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좀 전례 없는 그런 부분으로 도입이 되다 보니까 과연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리를 잘 잡아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부돈나가 함께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